현재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을 맡고 있고, 또 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이고, 아시아 태권도연맹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좀 요즘 요거도 묻는 자리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체육하고 공부하고 또 대학에서 용인대학교 태권도학과에서 오랫동안 강의와 연구를 했습니다. 지난해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은 지방대학에서 석자 교수로서 열심히 아직도 강의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야기는 내용 주제가 세 가지 정도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IOC에서 e스포츠, 버추얼 스포츠를 어떻게 보느냐, IOC의 고민과 전략 같은 거 조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태권도 버추얼 스포츠가 그 맥락 속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태권도 버추얼 스포츠가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하는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지금 1, 2년 동안 우리가 뭘 할 계획을 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 내용에 앞서서 먼저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앞전에 저보다 먼저 발표를 하시고 토론을 같이 해주셨던 우리 권영국 교수님이나 다른 교수님처럼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현장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인 이야기고, 그래서 현실적인 지금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다는 말씀드리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사회자께서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소개해 주신 것처럼 태권도로 저 대개 인생 전체를 다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권도 이야기 간단하게 한 가지 측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태권도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전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 태권도 전통에서 벗어나서 좀 좋다, 이런 생각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그런 선입감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현실의 태권도의 가운데 들어보면 그 반대의 현상입니다. 태권도는 일본과 중국과 한국,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 무술계, 무림의 현대화에 가장 성공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세계화에 가장 성공한 종목이고, 마케팅, 상업화에 가장 성공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가라데나 중국의 우슈가 그냥 입만 벌리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버클리 대학에서 태권도에 관련된 세미나를 할 때, 그 당시 미국 태권도 사무총장이었던 친구인데, 이야기를 하면서 가라데는 30년 전 신문을 계속 매일 보고 있는 느낌이다. 날짜가 변하지 않는 한 장에 그걸 계속 보고 있는 느낌이다. 태권도는 일주일만 안 보면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벌써 20년 전. 태권도는 주특기가 배만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 태권도 연맹하고 또 대한 태권도협회에서 앉아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뭘 바꾸지? 어디로 바꾸지?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주장하는 일본의 무술들은 스포츠로 세계화하지 못합니다. 아름답죠. 그렇지만 시장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전통이 그렇게 뭐 대단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배나는 쪽을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림픽에서 태권도 경기는 투기 종목, 레슬링, 유도, 복싱, 태권도. 맨몸으로 싸우면 4가지 종목인데, 불과 얼마 전까지는 태권도는 퇴출 대상 1위였습니다. 지금 퇴출 대상 1위가 레슬링하고 복싱입니다. 우리는 지금 상당히 안정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권도가 가장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태권도 경기의 순간순간 득점과 판정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건 가장 앞서갑니다. 비디오 리플레이라든지 전자호구라든지 그 다음에 자료의 디지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버추얼 태권도도 관련이 있다고 좀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태권도 중심부에서는 전통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콘텐츠,
변화, 이게 우리의 그 핵심적인 화두입니다. 버추얼 태권도도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태권도의 모습, 새로운 태권도의 가능성, 새로운 태권도의 시장, 이 찾아가는 노력의 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오늘 내용 좀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e스포츠 요즘 이야기 많이 되죠. 불과 2달 전에 제가 우리 기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항저 아시안게임 대표 선수 데리고 갔는데 항저공항에 우리 선수랑 같이 내렸어요. 그래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많은 종목들 선수들이 같이 이렇게 그 공항 바깥에서 웅성웅성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애거리들이 몰려요. 와, 이렇게 막 몰려요. 뭐가 하나 떴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우리는 K-POP 스타 같은 줄 알았어요. 그럼 우리 선수들까지 막 몰려가. 나중에 알고 봤더만 파크였던 거예요. 중국의 자원봉사 애들이 다 몰려요. 그만큼 e스포츠의 인기를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실감나게 줬는데, 근데 이게 오늘 이제 주제가 IOC가 생각하는 이 게임하고 e스포츠하고 우리가 현실에서 지금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는 이 게임의 e스포츠하고 상당한 긴장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e스포츠 자체에 대해서는 이 미디어학에서 이미 수차례 다루었고 여러분들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올림픽 e스포츠를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 레전드나 스트리트 파이터나 이런 많은 게임계들이 아시안 게임에서 일부 종목이 됐지만 IOC가 e스포츠를 종목한다고 했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들 그 속에 중심이 되는 줄 알고. 그런데 IOC에서 노우라고 많은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IOC의 e스포츠 입장이나 그 과정이 어떤지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에 아시아 인도 게임에서 공식 종합 경기대회로 아마 최초로 이 게임 일부 종목들이 들어갔죠. 그리고 중간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IOC에서는 2017년 올림픽 서밋에서 e스포츠에 대한 공식적 거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OC에서 e스포츠를 받아들이겠다. e스포츠를 IOC의 카테고리 내로 들어온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2018년 IOC 포럼에서도 진일보된 진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논의가 된 게 지금 사회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게임 e스포츠가 과연 IOC가 받아줄 수 있는 종목인가? 그런 가치가 있는가? 이면적으로 스포츠의 본질, IOC 올림픽 무브먼트의 본질하고 어떤 관계냐는 부분에 상당히 많은 비판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IOC 올림픽이라는 것은 국가협회 NOC하고 국제연맹 IF하고의 그 조직의 구성 오가니제이션 틀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e스포츠는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하고 극소수의 나라를 제외하고는 e스포츠 협회 자체가 없고 또 각 IF에서도 e스포츠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야기들이 나왔고, 근데 드디어 2021년에 그 중간에 많은 잔잔한 이야기를 오고 갔지만 2021년 IOC 총회에서 IOC 어젠다 2020 플러스 5를 하면서 정식적으로 e스포츠에 대한 정책을 공식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도쿄올림픽 그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회가 온라인이나 이화되어가는 그런 조짐 속에서 e스포츠 4개 종목을 발표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실시를 합니다. 근데 저건 별로 크게 주목을 끌지 못했습니다. 근데 2022년 말에 IOC에서 올림픽 e스포츠 시리즈 종목 9개를 발표합니다. 그 9개의 태권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올해죠. 올해 6월 싱가포르에서 큰 선택이라는 상가 건물을 빌리는데 거기에서 IOC 올림픽 e스포츠 위크 주라는 것을 해서 첫 경기를 했습니다. 그 현장에 일주일 동안 같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저 9개 중에서 한 종목이 고민이 있었던 종목이 있습니다. 사격 종목인데 사격 종목에
사람을 타겟으로 쏘는 종목이니까 넣어주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 포트나이트 종목에서 사람을 타겟으로 자기들이 바꿉니다. 그래서 그 종목이 포함이 돼서 10종목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시범 5종목이 들어오는데 논쟁의 소지가 많은 종목들이 시범 종목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논쟁이 많기 때문에 시범 종목을 넣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트리트 파이터 6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그 싱가포르 e스포츠 위크 이후에 e스포츠가 빠르게 LA 올림픽 종목으로 발표날 것이다. 발표는 계속 하면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동향을 보면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문가의 총회에서 바하 위원장이 모두 주제 연설을 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IOC 올림픽 무브먼트가 앞으로 가야 될 그 화두 중에서 하나를 e스포츠, 버추얼 스포츠라고 꼽았습니다. 두 번째가 AI입니다. AI가 스포츠 영역에 다 들어온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배제하고 올림픽 무브먼트의 미래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버추얼 스포츠, e스포츠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됐겠죠. 그리고 그때를 전후해서 IOC에서 그전에는 e스포츠 정책의 심의관 비슷하게 해서 싱가포르 IOC 부위원장이었던 세르니안 씨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정식으로 세계 사이클 연맹 회장인 데이빗을 정식 커미션을 장으로 임명하고 저기 위원들을 임명. 저 위원 임명을 보면 IOC에서 이걸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 하는 그게 좀 느낌이 옵니다. 저 속에 G2 e스포츠 CEO가 들어갑니다. 저 사람하고 비슷한 그런 여러 가지 e스포츠를 비즈니스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몇 명 따라 두고 와요. 그래서 이거 그리로 가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습니다. 그 다음에는 올해에 따라서 내년에도 올림픽 e스포츠 위크를 연속해서 열겠다. 싱가포르에서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연말쯤 돼서 지금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분석하는 건 e스포츠 종목, 태권도를 포함한 이 e스포츠 종목을 LA 올림픽의 종목으로 넣으려고 하는 것 아닌 것 같다. IOC에서는 그게 방향이 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림픽이 하계 올림픽이 있고 동계 올림픽이 있고 유스 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달부터 평창에서 동계 유스 올림픽을 합니다. 동의도 잘 모르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별도의 올림픽 대회의 하나인 IOC e스포츠 올림픽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최근에 지금 이제 감지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IF들이 이제 협속 e스포츠 본격적인 그 참여와 활동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내년에 세계대회 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상태입니다. 여기 이제 제일,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IOC에서 그러면 어떤 종목은 올림픽 e스포츠로 받아들이고 어떤 종목은 아니라고 하는가? 앞으로 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IOC에서는 지금 보시면 PBS, 피지컬 버추얼 스포츠 저 종목을 가장 이상으로 생각합니다. 저게 뭐냐면 이 버추얼 스포츠인데 버추얼적인 요소를 가진 스포츠인데 몸으로 움직여서 심박수도 올라가고 땀도 나고 어떤 기술 향상도 있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골프.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는 스크린 골프. 실제 골프 다 치잖아요. 그런데 버추얼로 하잖아요. 그런 종목을 PBS입니다. 사이클. 화면에서 사이클 타고 있는데 오르막 나오고 내리막 나오고 벼락 나오고 커브 나오고 다 나오고 거기 맞춰서 막 해요. 굉장히 피지컬 스포츠 그 자체인 거죠. 그런데 버추얼 요소 결합된 태권도가 적용됩니다. 진짜 태권도 합니다. 아무 펄펄 흘리고 보통 태권도 게임을 한 라운드 2분 하는데 이거 2분 못하면 너무 힘들어요. 1분 합니다. 그런 게 PBS IOC에서 이상으로 삼고 있고 저런 종목 우리는 올림픽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피지컬 버추얼 스포츠는 피파 축구 손가락으로 몸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버튼, 조이스틱 이런 걸로만 하는 거 그런 종목. 그러나
스포츠의 야구, 농구 다 그렇죠. 실제 스포츠가 들어가 있죠. 다만 피지컬을 하는 부분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난 스포츠 컴패리티브 게임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리그처럼 스포츠하고 상관없이 게임으로 성립되어 경쟁성만 있는 그런 거거든요.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IOC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IOC 레드라인이라고 그러는데 폭력성. 사람을 상대로 총을 쏘거나 발로 차고 깨고 피가 막 터지고 하는 청소년들에게 폭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절대 안 받겠다. 아까 말씀드린 슈팅 같은 거 그래서 자기들이 게임 내용을 바꾸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IOC에서는 지금 올림픽이 방송 시청률도 떨어지고 있고 젊은 사람들 잘 안 봐요. 뭐 미국 가면 그 프로 야구나 뭐 다른 종목 진행되고 있으면 올림픽 거의 안 보잖아요. 특정 종목만 보는 거죠. 그만큼 지금 인기가 떨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 외면하고 있고 그래서 X 스포츠들이 계속 지금 넣고 있습니다. 넣고 있고 버추얼 스포츠도 그런 관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변해가는 이 테크놀로지를 IOC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지금 기존에 이 게임 분야에서의 어마어마한 시장성을 보니까 그걸 그냥 가만히 두고 못 보겠다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IOC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 어디로 갈 것인지 하고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위에 보면 e스포츠라는 말을 많이 쓰다가 최근에 와서 버추얼 스포츠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버추얼 e스포츠라는 말도 씁니다. 아직까지 IOC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명칭이나 개념에 대한 정립은 없고 그때그때 좀 아직 운동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경기인데 10가지 종목이 이런 종목입니다. 실제로 이 종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IOC에서 지정할 때 아예 게임 타이틀 어떤 게임인지를 딱 정하고 봅니다. 그래서 태권도는 버추얼 태권도는 지금 일반 메타가 아니고 특정한 게임 타이틀입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리프렉트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개발한 하나의 게임 마치 스트리트 파이터 6처럼 그런 이쪽 당근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피지컬 버추얼 스포츠는 태권도하고 그 다음에는 사이클링입니다. 그 다음에 저스트 댄스. 댄스는 IOC 종목 아닌데 저런 종목이고 나머지는 손가락 게임도 이게 많이 있습니다. 야구도 그렇고 체스도 그렇고 손가락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슈팅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특히 그 게임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IOC가 뭐 하는 거냐? 이미 전 세계에 이 게임 시장과 이 세계가 펼쳐져 있는데 그걸 왜 죽이냐? 그걸 왜 벽을 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IOC는 그쪽으로 가고 싶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이야기한 그런 그 개념적인 문제도 있지만 헤게모니와 동일한 실질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태권도 e스포츠 이야기입니다. 요거 지금 사진들은 지난번 그 싱가포르에서 했던 게임인데, 우리가 그 올림픽 레전드,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전 세계에서 8명을 불렀어요. 그리고 싱가포르의 선수들, 로컬 선수들, 이 훈련이 많이 된 선수들 8명을 불러가지고 결승대를 한 겁니다. 16명으로. 그런데 로컬 이름 없는 애들이 다 우선 준수했습니다. 올림픽 레전드들은 한 게임 통과, 두 게임 통과, 뭐 이런 걸 했는데, 왜냐면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태권도 e스포츠는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리프렉트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버추얼 게임이라는 게임 버전을 2017년부터 시작해서 사실 공식은 2018년부터 개발한다고 했는데 개발 과정부터 저는 초청받아서 가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맨체스터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바하위원장 앞에서 우리가 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도쿄 올림픽 경기장에서도 했고 그 중간에 다른 데서 여러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연맹이
리프렉트하고 태권도는 버추얼 게임은 이걸로 간다라는 계약을 22년 말에 합니다. 그 한 이유는 IOC 시리즈 발표하기 전에 IF하고 맺어져야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태권도가 들어가야 되니까. 태권도 종목 완성도가 저만한 것도 그때는 없을 때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 뒤에는 또 인맥관계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거기하고 계약을 했고, 그래서 바로 IOC에서 태권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를 하게 되고, 경기를 하고 나서 화학위원장을 포함한 IOC 관계자들로부터 태권도가 최고의 찬사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 때문에 피지컬한 요소, 태권도 경기장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e스포츠도 그대로 e스포츠적이고 땀 뻘뻘 흘리고 너무 좋다. 바로 이게 우리가 찾는 거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계인명은 24년에 우리 세계대회 첫 제1회 세계대회 하겠다라고 발표했고, 저도 1월달부터 본격적으로 대회도 하고 보급도 하고 뛰고 있다라고 저는 이미 몇 차례 그제 13일날 서울 아이언동에 있는 한성고등학교라는 태권도 민문고등학교에서 트라이아웃 게임을 했습니다. 선수들 가지고 그게 YTN 뉴스에도 나왔는데 이제 출발점 이제 스타트 한 겁니다. 그래서 1월 21일 이틀 동안 평창에서 유스 올림픽 게임 중에 이거 해달라라고 그쪽에서 알리바바 스포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했던 짧은 제가 편집한 짧은 영상이니까 Yeah, I wanted to get more of his input on his experience there. Video game director, you're in there. We should have a footage there, and I want to see more of that agility come here against Nigel. I mean, she did take home that round, but I want to see more of that here. I think she could bring down his health bar that much faster. Great point, well made. Likewise, Tan coming forward, tries to land one there. Excellent from Nigel. Everyone loves Nigel. Well, not Deja today, because he's looking to fight him and take home that win. You see Deja Low, again, looking for the body kicks as well. Of course, you can't kick solely to the head, but the footwork needed for the distance. And going the distance though, Deja Low in a bit of trouble here. The health bar training. The health bar is training here. She is in a very critical position here. You can see that she's playing a bit more cautiously this round, and that is what might cost her. And it looks like she's going to be taken down. All it takes is one more hit. 예. 짧은 동영상입니다만 대략 이렇게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실제 선수들은 모션 캡처를 차고 태권도를 합니다. 그리고 헤드셋, VR 헤드셋을 끼고 보면 상대방이 실제로 보이는 게 아니고 아바타로 보입니다. 자기는 실제고 그렇게 해서 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겨루기 하려면 겁나잖아요. 다치고 진짜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거는 이제 지 혼자 아바타를 상대하는 거니까 아까 우리 이승희 교수님은 좀 파악하시고 말씀하시는데 평범한 가정주부, 태권도 남자 선수와 헤비급 선수와도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바타가 겨루기 하는 거고, 플레이 몸이 이제 게임 컨트롤러가 되는 거고, 상대 선수 2명이 하는 경기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실제 태권도 경기 방식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비접촉, 비타격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것이 최고의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별, 나이, 체중 상관없이 할 수 있는데 좀 하다 보면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스피드나 이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게임을 보고 우리 태권도 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저걸 왜 하나? 너무 유치하다. 정말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너무 발달이 좀 미흡하다. 게임은 좋은데 중간에 자꾸 꺼내지기도 하고 내가 때리면 정확하게
그 타이밍과 맞는 거 피하는 것이 실제 자기 그 움직임 감각하고 맞아야 되는데 약간의 타임렉이 생기잖아요. 이 정보가 무선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 타임렉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정확 안 한 거죠. 느낌에. 그 다음에 아까 어느 교수님 발표하시면서 그 말씀하셨는데 감각적인 문제, 시각, 촉각 뭐 이야기했는데 격투기 이제 최고 중요한 게 타격감이거든요. 내가 때렸다는 느낌이 어떤 그런 때리는 느낌과 맞으면 맞았다는 느낌이 오는 뭔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이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이 싱가포르 리프렉 테크놀로지가 개발한 버추얼 태권도는 기술적으로 아직까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우리 김규범 기자님하고 잠깐 말씀했지만 김 기자님이 기술 시간 문제다. 지금 이미 개발되어 있는 기술도 어마어마한 기술들이 있고 헤드셋이 지금 무겁고 좀 기지하고 뭐 아까 그 말씀했지만 오래 차고 있으면 벗고 싶고 이런 문제점 다 있죠. 근데 지금 뭐 벌써 뭐 구글이나 애플이나 삼성이나 뭐 신기한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많이 부족하지만 일단 해야 됩니다. 게임으로 가면 기술 개발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를 포함해서 국회나 언론이나 모든 부분에서 태권도 종주국이 한국인데 그리고 전 세계 게임 산업의 제일 선두주자가 대한민국인데 왜 싱가포르 테크놀로지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저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자. 일단 가자. 왜? 올림픽에 가야 되니까. 가기만 가면 이거는 겨우 지금 1로 시작한 건데 나중에 100이 돼야 되는데 그럼 5부터 99까지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야기도 뭐 통일이 돼서 나가면 이상한 내용이 되지만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있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출발하고 가고 빨리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 정책 집행자로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일단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올림픽에 태권도 종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 태권도 종목이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태권도의 어마어마한 국제적인 성장은 없었습니다. 올림픽 종목에 퇴출될지 모른다고 했을 때 실제 우리 국민들이 그 퇴출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고 정말 돈으로 따져서 몇 조 원이 날아가는지를 실감 못했을 겁니다. 올림픽 종목이라는 그 단어 하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예산 집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방송 카메라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 종사하는 모든 운동선수들의 그 팔자가 거기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파라 종목, 장애인 종목을 IPC에 집어넣고 도쿄에서 첫 데뷔를 했습니다. 게임 끝나자마자 바로 IPC에서 메달 900원 돌려주겠다. 성공한 거죠. 너무 재미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권도가 일반 올림픽에만 들어있으면 뭐 요 정도라고 하면 파라의 종목으로 정식으로 들어가서 성공을 하고 나면 두 개가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로 함부로 못 흔드는 그런 매생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버추얼 스포츠로서도 IOC에 우리가 태권도 먼저 들어가서 우리 지위를 잡아야 태권도 전체가 든든해질 수 있고 그다음에 버추얼 태권도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이점과 혜택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버추얼 태권도 올림픽에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미 제일 10개 종목 안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잘하면 우리는 안 빠집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버추얼 태권도는 아직까지 시장 형성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다른 종목은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뭐 엑스박스나 일반 온라인으로나 다 시장 형성이 돼 있습니다. 커뮤니티가 있어요. 상업성이 있어요. 태권도 버추얼 게임은 아무도 아직 안 해요. 그래서 이걸 빨리 우리가 제가 쓰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건 빨리 해서 국내에서도 게임을 계속하고
해외도 많이 하고 여러 나라들이 하고 세계적인 랭킹도 만들어지고 네트워킹도 만들어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도장에 가면은 초등학생들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버추얼 태권도를 통해서 중고등학생, 청년층, 성인층, 특히 여성까지 태권도를 좀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게임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일반 태권도 경기하고 버추얼 태권도 경기하고 인기가 같이 올라가는 그런 시너지 효과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는 그 태권도 지금 현재 실제 태권도 경기와 버추얼 태권도가 서로 접근하는 경기 방식, 그 다음에 디자인 면에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해서 접근해가는 그런 것을 좀 미래로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 태권도 경기에서 전자호구라든지 비디오 리플레이라든지 기록 관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버추얼 태권도가 발전하면은 상호간에 좋은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교육이 태권도 가르치면 주로 품청을 해요. 교육이 잘 안 하거든. 왜 안 하냐? 겁이 나서 다칠까봐. 근데 버추얼 태권도가 발전이 되면은 교육이 교육의 혁신이 일어나고 교육이 교육의 상업화. 도장에서 이거 하고 9시부터 도장에서 12시간 이거 해요. 그 시간에 이거만 하러 오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장의 혁신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세계 태권도 협회하고 대한 태권도 협회, 종교원 협회인 대한 태권도 협회는 일단 버추얼 태권도 지금 아무 기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반 만드는 거, 여건 조석, 경기 시리즈 만들고, 경기 규칙, 선수 등록 시스템, 기록 관리 시스템, 뭐 이런 것들, 방송하고 연계, 뭐 이런 거 유튜브하고 연계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해야 되고, 올림픽 종목 제1회 버추얼 올림픽 열리면 태권도 꼭 그거 있어야 된다. 우리 목표고. 지금 장비들이 지금 많이 아직까지 초보 단계인데 이거 빨리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버추얼 태권도 자체의 흥행성이나 시장성을 키우지 않으면 올림픽에서도 우리가 목적하는 여러 가지 효과도 이루지 못하니까 저런 부분에 지금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술 개발 많이 해야 되는데 싱가포르 리프렉트사도 지금 굉장히 오픈 움직입니다. 한국에서 뭔가가 좋은 기술 개발에 파트너가 있으면 얼마나 잘겠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프로젝트를 발주해서 이런 부분에 해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정부에서나 진흥재단에서나 보면은 외국 회사, 상업적인 외국 회사에게 우리가 발주를 하거나 투자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국내 회사하고 조인트 벤처나 콜래보나 그런 것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모든 종류의 파퓰레이션, 다른 남자, 여자, 연령, 체급 관계없이 경기를 다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는데 저는 그게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럼 메달 하나밖에 없잖아요. 메달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학년별, 남녀, 연령별, 체중별 막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메달이 많아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에 흥행을 위해서 왕중왕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평창에서도 남자 16명 자기들끼리 그래서 챔피언 뽑고 여자 8명 여자부 다로 하고 첫째 날 그렇게 하고 둘째 날은 남자 8명 여자 8명을 랜덤으로 섞어가지고 대진표 추첨해가지고 붙이라고. 그러니까 남녀 구분 없는 그 왕중왕전을. 그리고 이제 선수도 아셔야 되는데 태권도 하고 있는 선수들이 절대 유리하기 때문에 평범한 청소년들이 이 종목을 할 수 있는 재밌게 할 수 있고 기술에 대한 부담 없이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경기 방식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WT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 대회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 세계 선수들이 버추얼 태권도에서 내가 랭킹이 몇 번이지 오늘 집에서 내가 해가지고 랭킹을 내가 올리지 이런 거 만들어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바쁘게 좀 움직여서 대회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응성하지만 욕먹어 가면서 비판받아 가면서 할 겁니다.
우리는 이게 전자호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경험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걸 무조건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기술 개발이 빠른 것은 경기의 공식 투명이다 하면서 두드려 맞아가면서 비판받아가면서 고쳐야 된다. 그게 제일 빠르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위치 개발은 뭐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선수 등록 또 우리 국내 대회 또 국제 대회하고 원래 지금 세계명하고 대한민국을 같이 대가고 있는데 1월달에 평창 유소를 8월달에 콜로오프 10월달에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가 춘천에서 열립니다. 이런 대회 때 번외 경기로 따로 해놓고 우리 선수들도 참가하고 또 그 대회에 오는 선수들도 또 참가하고 이런 것을 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고 세계 태권도 연맹은 제1회 버추얼 태권도 세계 선수권 대회를 12월달 싱가포르에서 하려고 합니다. 왜 싱가포르냐? 싱가포르에서 제일 먼저 신청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쪽에 인프라도 있고 하겠다는 그 정부 차원의 열의도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앞으로 세계적인 리그나 시기전을 장소를 곧바로 해서 움직일 생각입니다. 이거 하나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버추얼 스포츠는 올림픽 레벨에서는 IOC와 국제연맹, 일반 종목 이 두 개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국가협회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게임에서는 게임 제작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명한 게임들 리그 오브 레전드라든지 스트리트 파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못 들어오는 이유가 폭력성이라고 이런 이념의 이야기는 있지만 사실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면 컨트롤과 해결문이라는 것입니다. IOC에서 올림픽에 관련된 절대적인 컨트롤 파워를 갖고 있는데 저 게임들 집어넣으면 게임 회사들이 돈 다 먹고 게임 회사들이 다 하는 거거든요. IOC에서는 그거 절대 눈 떠고 볼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컨트롤 주제가 된 집단이 IOC인데 아무런 법적인 문화도 없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스포츠를 다 컨트롤하잖아요. 그거 상상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종목들도 다 무릎 꿇고 지금 들어옵니다. 그래서 IOC가 일단 첫 물리놓은 재발이 뭐냐면 IF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IF 컨트롤 아래 있습니다. IF는 자기들 컨트롤 아닙니다. 그런 체인으로 컨트롤을 중요하게 그래서 버추얼 태권도도 세계연맹과 IOC와 게임 제작사, 기자 간의 여러 가지 조정이나 권한의 배분이나 양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국가협회가 이제 프로모션에 주된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같이 움직여야 그렇죠. 대략 이렇게 버추얼 태권도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리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태권도의 새로운 하나의 영역 버추얼 태권도 주목해 주시고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